그러니까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전혀 있었던 개념도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그 뭐 실용주의 노선. 네, 이제 비견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했던 노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지금 아마 실검에도 지난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죠.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당 안에서 부터 지금 그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인지 부조와 그동안 깨끗하고 겸손했다라는 이미지마저도 없어졌다. 나르시시즘이다. 뭐 그래서 뭐 일부 의원들은 아예 좀 그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임도 갖고. 어떻게요? 아예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마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더 자성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로 다시 나오겠다는 것은 이 당을 이것은 안철수의 당이다라고 사당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출마한 호남 출신의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네. 장 기자님. 네. 우리 이 주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대선 졌어.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 문화인지 네.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본인은 그런데도 왜 까짝같이 출마하겠다 그러는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정치의 문법으로 보자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당은 어찌됐든 새롭게 정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혁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죠.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게 옳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혁신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자성을 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 어떤 좀 그 스스로 좀 새롭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런 것 없이 그냥 권력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대선에서 지면 그렇죠. 우리 증거를 반성을 하고 그렇죠. 도대체 당을 어떻게 재편하고 그렇죠. 나는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다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른바 자숙의 기간. 그렇습니다. 종교용어로는 도 닦고 내려온 사람들 뭐 도 닦은 것도 아니지만 네. 보림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안철수 본인은 무슨 얘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 거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채울 것이고 당직도 개방하고 전국의 17개의 지역위원회를 정말 그 당원 의사들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는 다 묻혔어요.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물어봤어? 뭐 하겠다고 물어봤어? 지금 할 때 아닌데 아직?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물어봤어? 뭐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 안철수는 알고 있으라고.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어제 일요일인데 그렇죠. 동시간대에 다 동시간대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했죠. 자신들의 천정배, 얘기를 정청래, 네. 정동영, 네. 그리고 안철수. 예. 기자간담회를 해서 세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예. 했죠.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은 일종의 이제 호남과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천정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 출마는 구태 중의 구태이고 분열과 협박, 갑질의 정치다. 호남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예.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통의 대상이 호남이라는 게 도대체 있긴 한 거냐. 그리고 호남은 안 전 대표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혹시 극복과 배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동호 의원도 안철수의 사당으로 되돌리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의당을 안철수 사당화의 그림자가 지배를 했고
이제 뭐 무슨 그 조작 사건도 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다. 아, 근데 안 전 대표의 비판을 했어요. 극중주의는 뭐예요? 극중주의? 극중주의 좀 어렵죠. 극중주의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죠. 한국에서는 아, 그렇게 저는 통용 중국주의로 극중주의 검색하면 자꾸 극장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극중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극중이 뭐냐면 극우도 극도의 중간. 그렇죠. 극도의 중간을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극도의 중도파. 아, 뭐 이런 건데요. 중국 사람들 중화 이런 거하고 엇비슷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어렵네요. 중화하고는 좀 전혀 다른 또 개념, 틀린- 전혀 다른 예.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중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랑스 대선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 지지율이 완전히 급락해서 석 달 아니, 만에. 좋은 거 다 자기라. 지난번 샌더스가 자기라 그러더니. 한때 그래서 또 뭐 스티브 잡스도 좋은 것도 있고. 아니에요. 예, 짭스. 잡스. 네,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 사실 프랑스에서 굉장히 투표율이 낮은 상태에서 그렇죠. 당선이 됐고요. 정치 무관심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그 신자유주의 노선을 걷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크 폴레옹이라며 요즘.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전혀 있었던 개념도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그 뭐 실용주의 노선. 네, 이제 비견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했던 어렵다. 노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예. 그리고 사실 이 개념은 호남은 점점 떠나고 있고. 그렇죠. 그 프랑스의 역사가 그 피에르 교수 그리고 또 파키스탄 출신 영국의 대표적인 좌파 지식인이죠. 타르크 알리. 두 사람이 그 중도주의 이른바 이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쓴 개념이에요. 근데 이 비판하기 위해서 쓴 개념을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갖다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코미디의 다름 아니다라는 이런 지식사회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네. 호남 민심은 싸늘하죠. 호남 민심은 상당히 싸늘하죠. 그러니까 호남에 그냥 지역적인 정서만 있다고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보면 호남은 차별에 저항을 해온 집단이죠. 그리고 차별만이 아니라 독재에 항거해 왔어요. 그리고 분단 사회의 모순을 또 극복해야 된다고 또 주장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호남이라는 이 단어에는 호남 지역만을 예.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자면 한국 사회 전반에 아우르는 정치 노선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 이것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특히 이제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는 노선에 좀 뭐라 그랬죠? 그 지난 후보 시절에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햇볕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점에 알겠습니다.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과거에 극중주의? 아, 갑자기 또 극중주의로. 예. 네. 처음 나온 말이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고 봅니다. 울트라 센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 최초는 아닙니다. 그래요? 이게 학문 용어로 분명히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서 처음 나왔느냐? 난 그래서 설마 했는데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가 프랑스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프랑스에서 인용을 했구나라고 좀 뭐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게 프랑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아니, 나오긴 나온 말이군요. 예. 극중주의 그러니까는 익스트림 센터. 예. 그러니까 이제 극중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익스트림 하면은 양쪽 끝을 얘기하잖아요. 오른쪽 그렇죠. 끝이든 왼쪽 끝이든. 울트라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한가운데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극이냐. 우리 한자어로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개념상으로도 안 맞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래서 악시모론이라고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 이게 모순어법이라고 수사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두 개를 붙여가지고 원래 수사어법에서는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왜 이게 이런 말이 나왔냐면 프랑스에서 처음에 1분 내 설명해 주십시오. 네. 프랑스 혁명 직후에 예. 혁명파와 그 왕당파. 왕당파와
극단적인 대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쪽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가운데에서 그냥 정치인들 다 빠지고 그냥 관료들이 알아서 할게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는 그 이념이 없다는 얘기죠. 이념이 없이 그냥 관료들이 그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그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나온 용어가 극중주의라는 용어거든요. 비판하기 위해서. 예, 이게 원래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피에르 세르나라고 하는 학자가 현존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고요.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이었는데 일종의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게 정책이 된 난 그건 누가 그 프랑스어를 잘못 번역을 해줬을까요? 왜 갑자기 안철수 전 후보가 혹시 이현주 의원이 불문과 출신인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왜 이런 그 어이없는 그러면 그런 중도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다른 용어를 쓰시지 왜 극중이라는 말을 갖다 임상훈 썼을까? 편집위원이었습니다. 요즘 폭염이 정말 대단하죠. 예. 근데 윤곽로처럼 뜨거운 데가 또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면서 당내에서 혈투에 가까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 전 대표는 안중근의 심정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내에서는 선당 후사가 아니라 선사후당이다. 또 철수 소리 들어도 철수해라. 심지어는 출당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둘러싸고 혈전 벌이는 국민의당. 과연 진짜 속마음은 뭘지 이 뉴스 행간을 살펴볼까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남이 뭐라든 아무튼 나는 간다. 그래서 혁신 간담회까지 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인데요. 이게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혁신 비전 간담회를 열어서 당내 비판 여론을 반박했습니다. 주일 일요일 날 혁신 비전 간담회 여는 거 기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렇죠. 이 환자가 심정지대 쓰러져 있을 땐 전기 충격을 줘야 한다. 전기 충격으로 다시 심장이 뛰는 상태가 지금의 국민의당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많은 분이 지금은 보약을 먹으며 추후 대선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당의 생존을 위해 독배라도 마시면서 당과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하고 출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권 주자들의 생각은 전혀 다른데요. 천정배 전 대표는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모렴치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동영 전 의원은 당이 소멸로 가는 길이다.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다. 비난하면서 윤곽로 같은 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제 상황을 한번 들어보시죠. 먼저. 이렇게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독배라도 마시겠다. 환자가 심장이 정지돼서 쓰러졌을 때 웬만해서는 심장이 다시 안 뜁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됩니다. 누울 자리, 누워서는 안 될 자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몰상식, 몰염치의 극치입니다. 예, 치열하긴 치열하네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행간은 뭡니까? 첫 번째 행간은 나 아니면 안 된다입니다. 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이렇다 이런 말인데요. 안 전 대표는 자신의 국민의당 창업주라고 생각을 하죠. 이 창업주가 뭡니까? 이거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지난 20대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호남에서 의석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누구 덕분이냐? 바로 나 안철수 덕분이다. 비록 지난 대선에서 지긴 했지만 그렇지만 생각을 해봐라. 보수 진보 거대 양당 후보 틈새에서 21% 득표한 것도 사실은 정말 대단한 거 아니냐? 그렇게 지켜온 국민의당 지금 모습은 어떠냐? 이렇게 안 전 대표가 생각한다는 건데요. 지지율 지금 5%로 떨어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은 나 때문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들 때문이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중대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당을 이꼴로 만든 건 정말 당신들 때문 아니냐. 그래서 바로 나 안철수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당을 구하러 나온 거다. 마치 안중근 의사처럼 말이다. 어쨌든 당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출마해서 다시 나는 당을 살릴 것이다. 이게 안철수 전 대표의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자, 또 다른 속마음도 있습니까? 두 번째 속마음은 당신 때문에 안 된다입니다. 이건 누구 얘기가 있다는 겁니까? 안 전 대표 출마에 반대하는 측의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는 25%의 지지율이 5%까지 떨어진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구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당권 주자들이나 호남 지역 의원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선 기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은 것이다. 근데 지지율 깎아먹은 게 누구냐? 우리냐? 그게 아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설픈 연설 말투나 DJ 햇볕 정책 부정하고 호남에서조차 외면당하도록 한 게 바로 당신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보 조작 사건 아무리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뭐 정치인이고 당시 후보고 당을 총괄하는 입장이었는데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필이면 또 자기 측근들이기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는 다 좋다. 그렇지만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극중주의? 사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호남의 정서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는 이렇게 되면은 다 물 건너가는 거다. 좀 은인자중해라. 이게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반대 측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탈당이니 출당이니 압박하면서 안철수 주저앉히기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당신 때문에 골병든 것이니까 당신이 이제 책임지고 그냥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좀 있으쇼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라는 겁니다. 경선에서 이기려고 서로 애를 쓰면 되는 건데 주저앉히려고 지금 나섰기 때문에 이게 실패하거나 문제가 커지면은 당 자체가 위험할 것 같은데 참 뜨거운 국민의당. 혹시 행간 빠진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마지막 진짜 속마음. 마지막 행간은 국민이 빠졌다입니다. 예. 안 전 대표나 출마 반대하는 쪽이나 모두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앞서 제가 한 번은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 출마 이유를 살펴봤고 또 한 번은 안철수 반대자 입장에서 출마 반대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요. 과연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컨대 뭘 해도 마음을 쉽게 주지 않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4, 5% 정도 되는데요. 과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 같은 게 지금 국민의당에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제보 조작 사건 어정쩡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사실은.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는 책임지기는커녕 민심과 좀 거꾸로 움직이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예. 그게 또 당을 사분오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 국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이런 건데요. 국민의당이 다시 국민이 열광할 수 있는 카드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만약에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당장 천막당사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광야로 나가야 된다.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민의 마음을 사야 하는 게 그게 순서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마 누가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 마음을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당의 정치적 입지부터 국민들이 딱 바라는 야당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 생각을 다시 하고 광야로 나가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극좌도 극우도 아닌 극중을 하겠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한국 정치에서 전혀 있었던 개념도 아니고요. 이것이 결국 실용주의 노선에 이제 비견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했던 노선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죠. 지금 아마 실검에도 지난 주말 내내 뜨겁게 달궜던 이슈인데요. 안철수 전 대선 후보죠. 국민의당 전 대표가 당대표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하자마자 당 안에서부터 지금 엄청난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지 부조와 그동안 깨끗하고 겸손했다라는 이미지마저도 없어졌다. 나르시시즘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좀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임도 갖고. 어떻게요? 아예 이제 출마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마는 대선 패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더 자성의 시간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표로 다른 시민들 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출마하는 게 옳다. 그래서 당을 새롭게 혁신으로 재정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책임.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서 어떤 자성을 하고 있고 당 내부에서 어떤 좀 그 스스로 좀 새롭게 당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그런 것 없이 그냥 권력만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대선에서 비판이 지면 그렇죠. 우리 증거를 반성을 하고 그렇죠. 도대체 당을 어떻게 재편하고 그렇죠. 나는 또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다음 준비를 할 것이냐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른바 자숙의 기간. 그렇습니다. 종교용어로는 도 닦고 내려온 사람들 뭐 도 닦은 것도 아니지만 네. 보림 기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안철수 본인은 무슨 얘기야? 내가 한다면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야당을 만들 거고 예.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을 정치 신인으로 채울 것이고 당직도 개방하고 전국의 17개의 지역위원회를 정말 그 당원 의사들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구조로 혁신하겠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런 기사는 다 묻혔어요. 정동영, 천정배 이 두 분들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물어봤어? 뭐 하겠다고 물어봤어? 지금 할 때 아닌데 아직?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누가 물어봤어? 뭐 이런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럼 안철수는 알고 있으라고. 아니 그 말씀이 맞아요. 네. 어제 그럼요. 일요일인데 그렇죠. 동시간대에 다 동시간대에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했죠. 네, 자신들의 천정배, 얘기를 정청래? 네. 죄송합니다. 정동영? 정동영, 네. 그리고 안철수. 예, 오. 기자간담회를 해서 세 분이 서로 각기 다른 이야기들을 예. 했죠. 그러니까 천정배, 정동영 두 의원은 일종의 이제 호남과 관련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천정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전 대표 출마는 구태 중에 구태이고 분열과 협박, 갑질의 정치다. 호남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다. 예. 그리고 안 전 대표가 생각하는 소통의 대상이 호남이라는 게 도대체 있기나 한 거냐. 그리고 호남은 안 전 대표에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혹시 극복과 배제의 대상은 아닌 것이냐. 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동호 의원도 안철수의 사당으로 되돌리려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국민의당을 안철수 사당화의 그림자가 지배를 했고 이제 뭐 무슨 그 조작 사건도 그 배경 속에서 발생한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정치적 책임은 지지 않고 아무 때나 출마할 수 있고 당선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사당화의 명백한 증거가 될 거다. 근데 안 전 대표의 했어요. 극중주의는 뭐예요? 극중주의? 극중주의 좀 어렵죠. 극중주의라는 말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듣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저는 중국주의로 극중주의 검색하면 자꾸 극장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좌우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극중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극중이란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극중이 뭐냐면 극우도 극도의 중간. 그렇죠. 극도의 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좌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고 극도의 중도파. 뭐 이런 건데요. 중국 사람들 중화 이런 거하고 엇비슷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어렵네요. 중화하고는 좀 전혀 다른 또 개념, 틀린 전혀 거네. 다른 개념이고요. 죄송합니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것은 이것은 안철수의 당이다라고 사당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함께 출마한 호남 출신의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세우고 있죠. 자, 그런데 네. 장 기자님. 네. 우리 이 주위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사실 일반 사람들은 대선 졌어. 그런데 당대표 출마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게 어떤 문화인지 네. 왜 출마하면 안 되는지 본인은 그런데도 왜 악착같이 출마하겠다 그러는지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정치의 문법으로 보자면 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잊혀지지 않을 권리가 또 있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정치권 안에서는 이 당은 어찌됐든 새롭게 정비해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뭐 혁신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를 치러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안철수 후보죠. 전 대표 측에서는 이제 주장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뭐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일반